근데 이번에 사망자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주로 물로 일어났습니다. 이 집이 무너져서 동경이 그렇게 흔들렸는데도, 진도 7로 흔들렸는데도 동경에서 집에 깔려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지금 뭘 막고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죽었어요. 얼마나 동경이 내진이 잘 되어 있느냐. 저렇게 사람 설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림이 만약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제일 잘 된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신문로에 있습니다. S타워, 옛날 서양 빌딩이고 S타워를 빌딩 아십니까? S타워라고. 이쪽에서 저 광화문 내거리 쪽으로 가면은 세문왕교회 건너편에 그 회색 빌딩 있죠. 20층 되는 회색 빌딩. 그게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제일 잘 된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진 나면 그 지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건축비가 다른 건물보다 평당 한 2배 이상 들었습니다. 저걸 지은 사람이 박종환이라는 일본의 건설업자입니다. 건축업자. 그래서 모범적인 빌딩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해서 지은 것이 세안 빌딩입니다. 지금 이름을 S타워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큰 지진, 일본 과거 기록에 나타난 그런 큰 지진은 한국에서는 옛날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일어난 기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태평양의 판과 이 아시아 오호츠크판이 만나는 그런 단층지대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면 일본 열도가 동파지처럼 막아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가다에서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 동해안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가다는 또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일본의 대처 방식, 일본의 언론의 보도, 이런 것을 유심히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3일 동안 NHK만 봤습니다. NHK가 24시간 이 방송만 합니다. 재난 방송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입니다. 차이. 문화의 차이, 문화 역사의 차이, 거기서 나타나는 인간 이 행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1990년대 중반에 고베에서 대지진이 나서 그때 6,0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와서 놀란 게 6,000명 죽었는데 아무도 카메라 앞에서 우는 사람이 없더라. 참 희한한 나라다라고 보도한 게 나오고, 이분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왜 사람 앞에서 울지 않죠? 자기들끼리는 못 울겠죠. 안 울면 사람이 아니죠. 또 우는 모습을 굳이 카메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는 모습을 이번에도 몇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어머니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아줌마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아주 단정하게 꿇어앉아가지고 자기 딸하고 손을 잡고 같이 피난을 가다가 덮치는 바람에 자기 딸을 놓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울지도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주 그 무슨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닌데 아주 미안한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이 재난에 대한 대처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죠. 그건 옛날부터.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진, 추가 쓰나미가 우려가 되니까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지금 신문 가끔 보면은 어느 해안에 시체가 뭐 몇백 구가 발견됐다. 오늘 보니까 1000구가 발견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수습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 가서 수습하면 또 쓰나미가 또 몰려올까 싶어서 그것은 지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육지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로 몇 사람씩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데 시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텔레비전에 보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나오죠. 그건 아마도 그 시신 썩는 냄새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시신 썩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옛날에 그 삼풍 아파트 붕괴됐을 때 아마 그 근방에 계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또 언론의 보도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이 개인적인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별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개인적으로 누가 뭐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든지, 뭐 3대 독자가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전체를 보여줍니다. 전체를. 마치 원경을 그리듯이. 가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나마 이 재난을 보도하는 데서 다 이렇게, 비극을 당했는데 어느 한 특정 사안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게 공정한 보도냐, 뭐 이런. 그 다음에 이 아나운서가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나운서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또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썼죠. 우리나라 언론이, 내가 어제 9시 뉴스를 들으면서 메모를 한 게 있어요. 주로 KBS인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휩싸인다. 폭삭 내려앉았다. 망연자실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송두리째 사라진 도시. 완전한 쑥대밭.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필사의 탈출. 극도의 긴장. 생필품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일본 NHK나 일본 언론에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쑥대밭이라면 하면 되지. 거기다가 완전한 쑥대밭이라고 초토화를 하면 충분한데 완전히 초토화됐다. 오늘 중앙일보 큰 제목이 방사성이 샜다. 방사능이 샜다. 필사의 대탈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는데 21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조용하게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걸 필사의 대탈출이라 했어요. 필사의 대탈출. 이 말이 맞습니까? 필사의 대탈출은 목숨을 걸고 탈출이에요. 탈출은 뭐냐? 막는 사람이 있을 때 탈출이라는 말을 쓰죠.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요. 후쿠시마에서는 탈출할 필요 없죠. 후쿠시마에서 나가지 말라고 막 일본에서 경찰력을 자위대를 배치해가지고 총도를 막았습니까? 오히려 빨리 탈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피죠. 대피와 탈출을 구분하지 못하고 필사의 그것도 탈출, 보통 대탈출, 영화 제목 같은데 필사의 대탈출. 이게 한국에서는 예상 넘어갑니다. 이게 따져보면은 좀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선동이고 이런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 공포감이 휩싸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면을 보면 차분해요. 한국 언론의 가장 선동. 그리고 일본 언론 특징이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 한국 언론 같으면 이 보도가 났을 때 무슨 보도부터 하느냐. 딱 그 스테레오타입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경보방송을 늦게 했느냐. 왜 현장에 딱 시간까지 재가지고 왜 현장에 자위대 헬리콥터가 5시간 뒤에 도착했느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지난 추석 전에 여기 왜 서울에 굉장한 비가 많이 내린 적 있죠. 그게 우리 서울시가 대처를 잘 했어요. 그것도 왜 늦게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물 들어왔느냐고. 자기 지하실에 침수된 것까지 서울시에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을 마이크를 대고 방송을 해가면서 남 탓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몇 가지 이 한국과 일본의 성격상의 차이 이런 걸 느끼게 했습니다.